오늘도 달리는 지름길 스윙런 방송, 오늘은 화요일 11시부터 50분 생방송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되게 신나셨네요. 아우 신났죠 당연히. 오늘 뭔가 비타민을 한 10개를 아침부터 와이프가 한 2개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요? 오빠 요즘 너무 많이 힘들어 보인다. 오빠 정말 뭐만 물렸냐? 디시스티 물렸다. 거기에다가 비장의 무기 포스코 MT가 포스코 DS도 냈다. 네네. 그러니까, 오빠 어떻게 뭐 괜찮아? 야 근데 뭐 여기서 뭐 수익 나올 수 있는 건 탄타밖에 없는데 뭐 어떡하겠냐? 우리 시청자들 잊지 않게 해줘야지. 그것 때문에 최근에 마음고생도 하고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지금 종목 3개를 공략하고 있는데 3개의 종목이 모두 물려가지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물렸다고 아팠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돌발 이슈 악재로 빠졌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내 자존심을 지켜줄 거 아닙니까? 돌발 악재로 인해서 이 보유 종목들이 그렇게 얘기해야지. 잠깐 물렸는데 자꾸 돌렸구나. 어쨌든 오늘 뭐 이 3가지 종목은 뭐 소폭이나마 상승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TCC 스틸이 좀 가장 기분 좋게 그래도 상승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은 현재 3% 넘게 상승을 하고는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가 지금 손실이 몇 %죠, 전문가님? 지금 현재 손실이 우리가 마이너스 30%에서 네. 지금 현재 16%에서 15%까지 줄었어요. 아이고, 많이 올라왔대요.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아주. 네네. 그 오늘 같은 경우도 고가 7%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그래요. 오늘 현재 일단은 빠졌지만은 사실 TCCT는 2차 전지 쪽으로 더 강하죠. 철강보다. 뭐 예를 들면 TCCT 만약에 상승됐으려면은 네. 뭐 화성 밸브처럼 TCC 밸브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꿨으면은 올라갔을 겁니다. 피팅 관련주 쪽으로 이름을 해가지고. 바꿔야겠어요. 그것 때문에 이름 바꾼다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네. 솔직히 말해서 어제 윤 대통령이 네. 어제 그 가스관 얘기를 할 줄 알았습니까? 그쵸. 누가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관련주들이 올라갔지. 근데 여기에 따라가지고 TCCT 올라간다는 것보다 저는 사실 오늘 에코프하고 에코프롬이 올라가니까 TCT 같이 올라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포스코 엠텍, 네.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지금 네. 현재 매수가 부근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엠텍도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단기 목표가를 잡아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포스코 DS. 이 미운 오리 새끼 한 마리가 또 주인공이 나타났어요. 네. 자, 포스코 DS 같은 경우는 어제 시가로 108%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8%까지 올라갔는데 이 하이에나, 이 개인 투자들 하이에나가 네. 다 빼먹었어요. 하이에나들이 수급들을 엄청 많이 훔쳐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이에나를 훔쳐갔는데 한번 두고 봅시다. 내가 어떻게 올리는지. 자, 따라서 우리는 이제까지 마이너스 낙폭이 좀 커졌지만은 추가 매수 없이 왔습니다. 그리고 시황으로 저는 다 올렸죠.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2차 전지 관련주가 앞으로는 시장을 이끌 것이다. 즉, 지금까지는 그렇죠. AI나 반도체주들 대형주 위주로 코스피 지수 일부 우량주만 상승했다면 이제는 중소형주, 그렇죠. 특히나 2차 전지주들이 코스닥 시장을 이끌 것이고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지수를 이끌 것이다라는 부분을 거듭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2차 전지주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고, 특히나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2차 전지 우량주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도 기분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디 이 흐름이 쭉 이어져 보고,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도 좀 풍족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지금 초반에 아무래도 석유, 가스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사실 그 전에 그 이야기 잠시 후에 해보고요. 저희가 일단은 시황 상황에 대해서 짧게 짚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에서 우리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을 볼까 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일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예정되어 있던 PMI 제조업 지수는 어젯밤에 발표가 됐고, 이 제조업 경기 지수 발표를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 즉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이는 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사실 저희가 지난주부터 또 말씀드렸거든요. 앞으로 미국 경기가 뭐죠? 알고 보니 경기가 안 좋다. 생각보다는 좋지 않았다. 뭐 요즘에 너무 경기가 좋아서 금리 인하하기에 부담스럽다라는 게 의견이었는데 점점 이렇게 다시 보니까 경기가 그렇게 좋지도 않다. 금리 인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겠다라고 의견이 고개를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알고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자,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게 또 금요일에 보시면 5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합니다. 이 역시나 또 얼마나 미국의 고용이 좋은지를 확인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또 한 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전문가님, 이제 유럽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고 해요. 네네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번에 ECB 유럽 중앙은행이 0.25%포인트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거의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유로존이라는 게 독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캐나다에서 발생한 게 유로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로존의 국가들이 17국가예요. 네. 이게 즉 뭐냐, 전 세계는 달러로 통화 기축이 되어 있잖아요, 미국에. 그렇기 때문에 통화. 미국에 맞서기 위해서 원자재 쪽을 해가지고 따로 유로존을 만든 게 이 22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유로존에서 이제 좀 있으면 금리 인하, 이거는 뭐 저번 주부터 저희가 말씀드렸죠. 네. 사실 미국한테 끌려다니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가치성을 자꾸 FOMC에 따라 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맨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솔직히 미국이 환율 조작국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 들어요. 요즘 생각 들으면은요. 그렇죠. 뭐 미국이 자꾸 중국한테만 환율 뭐 위안화 조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맨날 무슨 회의만 있고 미국은 더구나 왜 이렇게 회의가 많아요? 그 사람들. 에? 그래요. 회의가- 다음 주에 또 FOMC 회의가 또 다음 있어요. 주 또 FOMC 회의 있고 지표도 있고 뭐 지표하고 회의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 같아. GDP요? 환율 가치성 높이려고.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환율 조작국인 것 같아 미국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미국한테 끌려다니면은 경제가 무너질 수가 있다. 해가지고 유로존에서는 금리 인하를 솔직히 인플레이션이 떨어져가지고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보다는 네. 미국한테 따라잡히지 않으려고 0.25포인트를 인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 대놓고 인터뷰에서 미국한테 더 이상 통화 달러를 끌려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야 이해가 되는 게 기사를 찾아보면 사실 이번에 유럽에서 나온 경기 지표들, 물가 지표들을 그렇지. 보면은 물가 상승률이 아직 다 잡히지 않았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이번에는 꼭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숨은 이유가 바로 미국 지금 달러 강세가 너무나도 오래 이어져 왔기 때문에 여기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 하는 게 바로 이 유로존 국가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유로존에서 금리를 인하를 한다면 이 부분이 뭐 우리 시장에 긍정적으로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죠. 부정적일 수는 없죠. 그래요. 왜냐하면 유로존에서도 우리나라는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수출? 아니고 수출로 먹고 네.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수출을 유럽에다가 하잖아요. 오. 그리고 이 유럽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은 유럽에다가 물건을 납품하고 있는 우리 국내 주식사들의 산정사들이 더 많은 이익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주가는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가 있죠. 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기술주가 상승이 돼야 하는데 네. 갑자기 우리나라는 갑자기 주식시장이 포항 여인만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포항 영일만으로 집중이 되어버렸어요. 그 포항 쪽에 집 좀 사지 뭐 했어요? 포항의 집이요? 예. 아니 어떻게 알고 사요? 그래도 뭐 하나는 거기 사놓지. 석유 날지 어떻게 알고 샀겠어요? 아씨 하긴 나도 못 샀으니 뭐. 그렇습니다. 저 지금 뭐 이 부분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전문가님이 기술주 올라야 된다 하는 그 주인공이 바로 콕 집어 말하면 2차 전지입니다. 그 너무 앞으로- 대놓고 2차 전지 얘기하면 진짜 제2의 폐 배터리 아저씨하고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아니, 얘기하면 안 돼요. 뭐 이미 너무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2차 그쵸? 전지가. 아니 근데 솔직히 2차 전지밖에 없지. 그래요. 시장 투심은 견인을 시키려면.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세 가지 종목 2차 전지 관련주로서 금요일에 이렇게 기분 좋게 장 후반에 주가를 말아 올리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자 전문가님이 지금 지난주부터 말씀을 하신 게 6월에는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2차 전지가 될 것이다. 사실 아쉬운 부분은 SK하이닉스는 약간 이기적이에요. 혼자만 가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그- 2차 전지주는 이렇게 같이 데리고 가잖아요. 그렇지. 그럼 갑자기 중간에 네. 그 이혼한다는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SK그룹 회장이 최태원 회장이 네. 네. 그 이혼한다고 해가지고 그 경영권 지배 구조에 따라 가지고 약간 좀 악영향이 왔습니다 여기를. 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SK 하이닉스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음. 그리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엔비디아한테 의지를 해봤자 뭐합니까? 반도체주들은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한 달 전부터 얘기했고 2달 전부터 얘기했어요.
진짜 엄청나게 지겹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방송 끝나고 아나운서 명안하고 지하철 타고 가면서 그참 2차 전지 더럽게 상승하네 막 하면서 엄청 얘기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사무실 도착하자마자 급상승이 됐잖아요. 그래요. 그쵸? 아니 그때 사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금요일에 요즘 가는 길이 같아요. 그래서 지하철을 탔는데 이렇게 보니까 TCC 스틸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한 그러니까요. 3~4% 오르고 있어요. 정말 근데 이렇게 눈빛에 초점이 없어. 초점이 당연히 없지. 오르고 그때 있는데 전문가님 오르고 있는데요 이랬더니 이제 너무 몰려 있어가지고 올라도 감흥이 없다. 그렇죠. 이러다가 빠질 것 같다. 뭐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올라가봤자 마이너스 25%, 26%인데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래요. 갑자기 쭉 올라오니까 이제 타이밍은 잡았다. 이제 타이밍이다. 이제 타임이다. 이제 그래요. 그때 생각했던 거예요. 워낙 수많은 시장에 악재 상황이 많이 발생하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여러분들 이거 정리하고 단타로 갑시다. 뭐 단타를 왜 해요? 단타하는 거는 솔직히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누가 단타하자고 하시던가요? 한 명 한 명이 자꾸 근데 그 1대1 메시지로 단타하시면 안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내가 무슨 한 명을 위해서 네. 2,000명한테 피해 주는 단타하게 생겼어요. 저는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러진 못합니다. 소신 있게 난 단타는 안 하겠다. 안 해요. 그걸 왜 그렇습니다. 합니까? 단타는 누구나 다 수입 볼 수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사실은 전문가님이 만약에 정말 어떻게 딱 한 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신다면 뭐 단타를 왜 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럼요. 저희 사실 시청자분들 저희와 한 2,000분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단타하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네네. 화성밸브가 올라가요. 그 화성밸브가 화성밸브. 현재가가 만약에 12,000원이었어요. 네. 12,000원 바로 현재가 진입합니다. 그리고 있다가 10분 있다가 그 매수하는 시기가 있는데 시청자들이 다 못 봐요. 그러다가 단타에다가 다 올라갔어. 놓쳐요. 그리고 최고가 계산해서 여러분들 최고가가 매수가에서 12% 갔다가 윗골이 달리고 빠졌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12%의 수익을 줬습니다. 이게 무슨 그렇습니다. 말장난이지? 그게 그렇습니다. 뭐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와 하는 모든 분들이 이런 뭐 단타를 따라서 하시기는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단타는 저희는 안 사실 이 됩니다. 부분은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저희와 좀 단기 스윙 관점에서 그렇죠. 안정적으로 수익 창출하고자 하시는 분들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더 많은 정보들 종목에 대한 공략들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 정보들 다 받아가시려면 저기 카메라를 통해서 QR코드 스캔하시면 더 많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다라는 점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분이 노란 머리예요. 노양머리 솔직히 미국에 그 사람 생각나는데 자꾸 노양머리 갖고 오면은 누구죠? 트럼프야. 그래요. 지금 외국인인데 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환율 하락을 가져오고 환율이 떨어지니까 외국인이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외국인이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이런 거를 담고 있어요. 증시 조정을 좀 받았죠. 우리 증시는 여기 조정에 따른 반발 매수세까지 유입이 되면서 그래도 결론적으로 우리 시장의 투자 심리는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죠.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정말 지금 어제 기준으로요. 외국인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 1, 2위 종목 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습니다. 압도적으로 매수량이 많아요. 이렇게 외국인이 조금씩 유입이 또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오늘은 두 종목 모두 지지부진한 흐름이거든요. 엔비디아가 4% 올라가봤자 뭐합니까?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데 사실 지난주에 엔비디아가 빠졌을 때 월요일장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오르고 어제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또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매력이 없거든요.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가도 지금 현재 18만 몇천 원입니까? 지금 얼마죠? 19만 4천 원입니다. 19만 4천 원이죠. 네. 20만 전제 지금 넘기지 못하고 SK하이닉스. 지금 계속 조정되다가 갑자기 최근에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네. 현재 외국인들이 어차피 환율이 하락이 되면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 그룹주들이 전부 다 올라갔죠.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전기, 뭐 삼성 SDI 다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네. 코스피가 1.50% 이상까지 올라갔고 반대 코스닥은 떨어졌죠. 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금리 정체성만 인하만 된다고 하면은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충분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살 수밖에 없고요. 하이닉스는 엔비디아가 올라가도 문제고 엔비디아가 떨어져도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SK 하이닉스 쪽에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가면은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희망회로 계속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동안 이 SK 하이닉스는 정통으로 치면은 몸무게가 지금 20만까지 최고 과거에 올라갔으니까 거의 몸무게가 12kg에서 20kg까지 비만이 된 거예요. SK 하이닉스가. 그래서 저금통처럼 그 안에 있는 수급들을 배를 갈라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수급들이 분산이 돼서 모두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분산이 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이야기를 조금 해봤는데 지금 우리 서학 개미들 있죠. 네. 우리나라에 계신 이 개미들 중에서 네네. 나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지금 엔비디아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ETF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만약에 이런 ETF에 투자할 수 있다면 투자하시겠습니까? 저는 ETF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엔비디아가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것에 베팅을 하실 건가요? 저는 충분히 베팅을 합니다. 그래요. 네, 충분히 베팅을 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엔비디아 여러분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가 네. 엔비디아하고 거의 한 몸이에요. 한 몸이다. 제가 볼 때는 한 몸이에요. 나스닥에 뭐 어떤 기술주들이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뭐 그 나스닥에 따라서 뭐 미국 시장에 올라가고 있다 얘기하는데 네. 솔직히 엔비디아하고 나스닥하고 한 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솔직히 어제 다우하고 S&P 500이 하락이 됐죠. 네. 솔직히 악재가 있어서 빠졌다는 것보다는 차익 시연으로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하고 나스닥은 한 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국 시장하고 국내 시장하고 디커플링 현식으로 같이 간다. 진짜 돌발 악재가 아닌 이상은 저는 당분간 디커플링 현식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는 그동안 많이 빠졌던 주인공, 우량주 주인공이 섹터에 잡히고 투심을 견인시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디커플링이라는 말이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뭐 한 2주 전까지만 해도요. 엔비디아 오르면 SK하이닉스도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한 지난주 후반부터일까요? 전혀 엔비디아 주가와 연동이 되지 않는 SK하이닉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오히려 같고 엔비디아 떨어지면 더 올라갈 거예요. 반대로 가고 있어요.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요. 간밤에도 뭐 엔비디아 5% 가까이 올랐는데 SK하이닉스 지금 납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엔비디아 오르면서 날아올랐던 SK하이닉스 주가 더 이상 뭐 기대하시는 거는 사실은 조금 너무나도 너무 큰 욕심이다라고도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차라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금리가 인하가 되고 환율이 떨어진다면 여기에 여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차라리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유망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에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짧게 짚어보려고 하는데 삼성전자 HBM의 최대 고객이 AMD라고 합니다. AMD가 또 차세대 AI 칩을 공개를 했어요. 여기에 삼성의 HBM이 탑재될 것이 유력하다고 하고 리사수 여성 AMD CEO입니다. 이분이 우리 또 삼성전자와 또 굉장히 또 공고하게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올해 안으로 한국 올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중국에서 만드는 이 팹 가동률이 지난해 하반기에 20% 공장이 5분의 1밖에 안 돌아갔대요. 근데 지금 벌써 풀가동으로 굉장히 수요가 많아져서 공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수요하고 공급이 많아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그냥 이렇게 짧게 요약해서 삼성전자 이제 앞으로 유망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네. 솔직히 미국하고 친해지면 안 돼요. 미국이랑 친해지면 안 된다. 네, 대만. 대만이요? 대만하고 친해져야 돼요. TSMC? 왜냐하면 이 AMD 리사수도 대만인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엔비디아 출신 잭슨환도 대만인이에요. 그리고 TSMC도 대만인이에요. 대표들이. 그렇기 때문에 네. 미국 시장한테 맞춰주는 것보다 대만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오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 그래야 기술력이 더 확보가 되고 올라갈 수가 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미국의 반도체 빅테크 AI주들이 네. 미국인들 때문에 올라갔습니까? 아니거든요. 어허. 대만인들이 창업한 회사들 AMD하고 엔비디아로 인해 가지고 빅테크주들이 같이 올라간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저 젠슨왕 CEO가 대만 사람인 거 몰랐어요. 대만입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요. 그 머리 색깔만 봐도 모르겠습니까?
않습니까? 머리 색깔 약간 희끗희끗하시던데. 네네네. 약간 그런 방식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이 대만인들이란 말이에요. 네. 대만인들이 지금 미국의 빅테크주도 그동안 올렸던 거예요. 그리고 네. 삼성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아무리 반도체 쪽으로 투자를 해도 미국은 자국 내의 보호가 강한 나라입니다. 자국 내의 이익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만 쪽하고 협력하는 게 저는 이게 모멘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만이라고 함은 엔비디아 그리고 AMD라는 반도체 기업들과 TSMC 같은 기업들처럼 대만의 기업들과 친하게 지내면 우리 삼성전자는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을 그 것이다. 잭슨만 말 한마디에 5% 가지고 삼성이 올라갔는데 그 무거운 종목이. 그렇습니다. 대만인들 삼성은 지금 대만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딴 거 다 그래요.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증권사 리포트처럼 삼성은 HB 메모니 뭐 엔비디아 AI 수요가 또 증가가 되면 이게 증가. 이거 늘 똑같은 예파톨리보다 대만인들하고 친해져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주가가 그동안 올라갔던 건 대만인들이 무슨 얘기할 때마다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딱 요약하자면 삼성전자 앞으로 굉장히 좋다, 유망하다라고 저는 정리를 삼성전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고. 그런데 전문가님 그런데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수급 도둑 말고 전문가님이 하이에나라고. 수급 하이에나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막 이렇게 훔쳐가는. 수급을 훔쳐가는 이 하이에나가 나타났습니다. 이 하이에나가 누군지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전체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어제 석유, 가스관, 피팅, 그다음에 기타, 조선주 뭐 이런 종목들이 다 상승했어요. 네. 다 상승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네. 어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갑자기 오전만 해도 유가 관련주들이 상승이 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10시 조금 지나니까 갑자기 한국석유가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는 또 흥국석유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네. 또 가스관이 올라가고 피팅주들이 올라가요. 나 깜짝 놀랐잖아. 이전에 또 뭐 전쟁이었나? 또 유가 상승됐나? 네네. 유가고 해봤자 오펙 그거밖에 없는데. 근데 보니까 유가는 떨어졌어요. 유가는 떨어졌는데 네. 뭐지? 이렇게 하고 보니까 포항 영인만에 무슨 석유, 가스 매장량이 있다. 저는 근데 이거 굉장히 설레던데요, 전문가님?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되면 좋죠. 네. 그게 산유국이 되면 나중에 네. 우리 아나운서님 몇십 년 후에 국민연금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럴까요?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데. 그래요. 근데 지금 네네. 확정이 아니잖아요. 확정이 아니다. 확정이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쯤 확정되나요? 그게 최고되는 것까지 확인하고 내년 상반기에 확인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입장에서는 중립을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석유, 가스관, 뭐 피팅 관련주들이 어제 수급들 다 훔쳐갔어요. 다 훔쳐갔어요. 다 훔쳐갔어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포항 영인만에 흥국석유하고 한국석유가 네. 채취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이 회사는 전문 소매 회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테마로 인해 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심으로 집에 장롱 밑에 있는 돈전까지 다 갖고 와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올린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포항 영민망에서 제일 기대감이 많은 거는 가스관입니다. 솔직히 이 가스관 같은 거, 이 가스관 관련주들이 무슨 관련주들이냐면 옛날에 남북경협주였어요. 남북경협주. 화성밸브 같은 종목들. 네, 화성밸브, 동양창가. 일동 당시 화성밸브라고 해가지고 한참 2019년도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2019년도 때는 바다 흘러. 2019년도에 제 친구가 주식을 했었어요. 네. 제가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요. 아무리 친구라고 하더라도 이놈이 계속 하루하루 뭐 맨날 호가창에 잡아먹히니까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너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주식하지 말아야 했는데 그때 화성밸브로 사가지고 한 달, 두 달 만에 남북경협주 인해가지고 상승이 됐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얘가 좀 바보 같았던 게, 네. 제 친구가 바보 같았던 게 네.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수익 금액을 보고 팔지 말고 어느 정도 수익이 안전하다고 되면은 그냥 팔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때 갑자기 그때 북한에서 김정은이 그때는 우리나라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였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네네. 신뢰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엄청난 방어 그 얘기하면서 이 종목들이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요. 다 떨어졌어요. 사실 그런 테마주들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죠. 네, 그리고 만약에 포항 영인만에서 전문가들이 지금 반반씩 나누어지고 있잖아요. 반은 가능성이 있다. 또 반은 불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불가능성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순간 이 종목들 다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제 수급들이
사실 저번 주 금요일에 2차 전지 투심이 상승이 됐었는데 어제 네. 장 초반에 2차 전지 종목들이 다 상승했었어요. 장 초반에. 네, 장 초반에 다 상승했었는데 네. 여기 강도 1, 하이에나. 강도 2, 강도 3, 강도 4, 강도가 너무 많아요. 강도 5명이 나타나면서 강도 5개의 섹터가 발생이 되면서 수급들이 다 훔쳐갔어요. 네. 그래서 어제 우리 정말 TCC도 빠져버렸어요. 그래요. 생각하시려면 그래요. 무조건 빠져야 합니다. 어제 들어간 저금통들을 배려 갈라서 그 수급들이 다 분산이 돼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점은 하이스틸, 휴스틸, 뭐 경남스틸, NI스틸, 아주스틸, 넥스틸, 신스틸 다 오르는데 왜 TCC 스틸은 없습니까, 전문가님? 한 방 맞았네요. 어떻게 된 건가요? TCC 스틸도 가스관 안 만드나요? 이보세요. 지금 가스관을 해가지고 그 가스관을 해가지고 지금 TCCT는 가스관이 아니에요. 그래요? 철강 쪽이지만은 나도 참 의아하긴 합니다. 어제 그 다 이런 스틸은 다 올라갔는데 우리 TCCT만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요. 자 어제 좀 TCCT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 장 초반에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근데 생각해 보니까 TCCT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아니 같은 철강 쪽 스틸들은 다 올라가는데 생각해 보니까 얘네 니켈 금강판이잖아. 그럼 TCCT 아니잖아. 그러다가 2% 정도 올라갔다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요. 이 수급들이. 그래가지고 오히려 다 뺀 거죠. 줬다 뺏었네요. 줬다 뺏었어요. 네. 참 얄밉게. 아쉬워요. 근데 사실 이런 돌발 이슈 누가 예상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네. 윤 대통령이 어제 가스관 얘기를 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누가 알았고. 그리고 어제 유가 관련주가 올라갔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제 시장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한국 석유가스인가 거기가 산장한 지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가 산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상한가에 갔어요. 성장한 지 거의 한 30년 만에 네, 30년 만에 상한가에 상한가를 갔어요. 처음으로 갔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갔어요. 한국가스공사.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이게 시가총액이 한국가스공사가 110인데 이 한국가스공사가 올라가면서 코스피 지수가 어제 또 올라갔던 어머나.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올라가고 있어요. 어머나. 내가 어제 그 이런 거 보고 야 어떻게 이렇게 수급들을 다 뺏어갈 수가 있나? 다 뺏어갈 수가 있나? 그래서 어제 저녁에 우리 그 동네 바보 형이 또 한 명 있거든요. 네. 그 동네 바보 형이 저한테 전화 오더라고요. 네. 전화 와가지고 네. 야 얘들아 그 지금 시장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야 나는 진짜 어제 깜짝 놀랐다. 한국가스공사가 그렇게 올라가고 유가도 올라가고 가스관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포항 앞바다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그 바보 형이 그러더라고요. 포항 앞바다에 있는 집 한 채를 샀어 했는데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군요. 근데 지금 포항은 원래 자체가 철강은 되게 유명한 지역이에요. 사실 그리고 포항이 네네. 포항특별시가 돼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모든 우리 나라에서 쓸 수 있는 자재나 기재 이런 것들을 포항에서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네. 이 포항에 위치한 기업들 찾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항에 있는 기업들이요. 응? 솔직히 포항에 있는 기업들이 상승하지는 않고 왜요? 테마 쪽으로 된 것만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테마가 생성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계속 금전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요? 안 원수님 단순하게 안 원수님 돈을 안 원수님 돈을 지금 단순히 석유 가스 나온다고 해서 거기다 투자할 겁니까? 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한번 하고 싶다고요? 내일부터는 저 혼자 나오겠습니다. 방송에. 보시면 포항에 있는 기업. 근데 네. 제일 중요한 게 포항 쪽까지 테마가 수급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그거는 아니하는 거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방송 같은 경우는 테마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술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전에도 물려도 기술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는 돌발 이슈에서 상승한 종목들이고 제일 중요한 건 다음 장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요. 자, 2분. 2분. 자, 읽어주세요. 이번에 빅토르 아브레우. 아브레우 고문이 이번 주 한국을 찾는답니다. 네. 아니요, 발표는 어제 됐잖아요. 그래요? 발표는 어제 했는데 언제 비행기표를 끄는 겁니까? 와. 언제 비행기표를 끄는 거야? 호다닥 오네요. 호다닥 오네. 네. 뭐 저가 항공사 타고나 제주은행이 아니라 제주항공. 제주항공 타고 오나. 그래요. 일단 이번 주 한국 찾는답니다. 발표는 어제 나왔는데 비행기표를 하이패스로 끊었나 봅니다. 와우. 그리고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입니다. 확정적 요소가 아니고요. 네. 이 한마디에 올라간 거고 솔직히 국민적 관심이 커졌다. 솔직히 국민적 관심은 반반이다. 이렇게 전정하는 게 좋고요. 네. 여기서 제가 예전에 지지학 쪽으로 제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요? 네, 지지학 쪽으로 네네. 공부한 적이 있는데 지지학이라는 게 네. 중요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밑에서 온도가 되게 낮아요. 온도가 낮아가지고 여기서 가스 부분 조그만 수치가 나와도 가스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특히 동해바다가 더 심합니다. 동해바다가 더 심하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은 여러 번 해프닝이 나왔죠. 근데 저는 이분 안 왔으면 좋겠어요. 비토르 아브레우. 비톨로 아브레우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또 금전적으로 얘기할 건 말이에요. 그쵸. 석유 가스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한국도. 있다. 이렇게 되면 또 석유주도 하고 가스 관련주 올라가고 또 다른 종목도 또 수급 다 빠지고 그때는 강도 한 10명, 12명 섹터가 생겨가지고 네. 이쪽으로 또 수급들이 다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 그러니까 예전에 초전도체가 올라갔던 것처럼 맞아요. 저도 이게 딱 초전도체가 네, 생각나더라고요. 약간 좀 느낌이 유가, 가스관이 초전도체처럼 계속 올라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진짜 네. 우리나라가 지금 밸류업, 뭐 금투세, 야 진짜 왜 국내 시장은 가만히 두지를 않는지 진짜 따라서 수급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일단 이분 못 오시게 막으셔야 합니다. 못 오게 이번 막아야 주 내내 됩니다. 계속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비행기 못 뜨게. 비행기 못 뜨게. 그래요. 자, 이 부분이 뭐 이슈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이 가능성이라는 거는 지금 한 20% 정도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20%인데 뭐하러 와? 그러니까 사실 가능성이 20%인데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금 과열이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물론 저도 이렇게 들을 때마다 계속 혹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제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원칙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리스크 있는 섹터는 좀 투자를 피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원수님 네네. 여기 보시면 에트지오가 있습니다. 네. 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네. 사업을 하다 보면은 네. 파트너사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에트지오가 네. 솔직히 이름난 회사이긴 맞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에트지오가 탐사를 해줬어요. 한국에 탐사를 해줬어요. 근데 에트지오가 솔직히 자기네들도 회사인데 한국에 가스관이 없고 유가가 없다. 가스가 없고 기름도 없다. 이게 만약에 결론이 발표가 된다고 하면 얘네만 피해 보거든요. 에트지오가. 피해 보는데 얘네가 끝까지 관심을 갖고 탐사를 하겠습니까? 그럼 저는 솔직히 제 손실과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국내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발표하는 거에 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투지오만으로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의문이 좀 많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의문이 있다고 하는 거는 네. 그 의문에 따라 가지고 주가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GSE도 상승하다가 윗꼬리 다리고 빠지고 있고 네. 뭐 어떤 종목들도 다 지금 윗꼬리 다리고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 종목들이 더 올라가나 물론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네.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초전도체처럼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테마 쪽으로만 수급이 형성이 되고 하는 쪽에서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갈 길이 많아요. 왜냐하면 4월달, 5월달 뭐 시장이 막 앉기만 하면 탁 치니 툭 하고 아재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다 계좌가 쫄르는 빠졌는데 네. 갑자기 있는 것도 못 지키고 여기에만 이렇게 종목한다? 그만큼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단기 테마성 재료들이 그동안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 정말 대형 테마가 또 터진 게 바로 어제 뭐 우리나라 산유국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줄줄이 섹터가 이것저것 다 막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뭐 정말 단타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아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막 단기성 투자, 단타성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보시는 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어떤 찐 수익,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기술주들이 좀 살아나야지 수익을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지금 반짝하고 있는 테마성 재료들이 약간 좀 수그러 들어야지 우리 기술주들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을 고스란히 받아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이끌어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이 결과적으로 우리 증시는 그래도 올해 안으로 점점 고점으로 올라갈 것이다. 우하향 추세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증시는 올라갈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시장이 올라간다면 우리가 또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전문가님 뭐 이 중에서 한번 이거
저 남의 집안 얘기하지 맙시다. 그래요. 남의 집안 우리, 얘기. 우리 집안도 힘들어 죽겠는데 뭔 그래요. 남의 집안까지 이 부분 얘기해. 저희가 지난주에 살짝 정리해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한미반도체 이야기 뭐 넘어갈까요? 아, 넘어갑시다. 그래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넘어가도록 하고. 전문가 이건 어떠세요? 아이폰이 신제품이 공개된다고 하는데 전문가님 어제 아이폰 그 16 산다고 하셨잖아요. 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네, 왜요? 그 아이폰 16을 올려 살려고 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싸요? 얼마예요? 예상가가 한 150, 160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너무 비싸네요. 근데 저는 근데 원래 그 가격이 차라리 나는데? 그럴 바에는 홈플러스에서 팔고 있는 모토로라를 사겠어요. 모토로라? 네, 아직 있습니다. 모토로가 27만 원에 나왔습니다. 27만 원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나. 아, 그래서 어차피 이제 다 늙어가지고 셀카도 안 찍고 어차피 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모토로라 폰 사면서 그 폰은 좀 바꿀까? 저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저는 깨똑 이런 걸 잘 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아이폰이 새로 나온다고 하는데 시장에 관심이 좀 쏠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가져와 봤는데 전문가님 관심 없으실까요? 아니, 관심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엔비디아 올라가도 지금 모든 반도체 다 조정 중인데. 그래요. 그러면 그냥 말씀만 드리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럴 거면 뭐하고 물어봤어? 다음 주입니다. 다음 어. 주에요. 애플에서 개발자 회의, 연례 개발자 회의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가장 큰 애플의 행사인데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갤럭시와 비슷한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공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16이 9월 달에 출시가 되는데 바로 이 아이폰 16에 이 기술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아이폰 관련주라든지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이렇게 이따금씩 상승을 보여줬으니 참고만 하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뭐 그 2차 전지 관련된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 이 부분 넘어갈까요? 아씨, 또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윤지훈 아나운서님이 정말 잘 갖고 왔네요. 아니 2차 전지 얘기할 때만 좋아하시고. 어우, 알겠습니다. 편파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편파 일단 방송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반기 실적 3반기보다는 개선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리튬 니켈은 계속 상승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따가지고 오늘 에코프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고 에코프로 BM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죠. 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하반기에 북미 추하향이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 2차 전지는 참 희한하게 다 하나씩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에 따라 가지고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월봉, 비봉, 주봉, 빌봉이 한다. 월봉, 주봉. 그다음에 일봉. 다 무너진 게 2차 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개선된 업황 고려하면 현 주가는 단기 낙폭은 과대. U자 흐름의 반등 가능성 충분합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1분기 양극재 바닥 확인 후 하이니켈 양극재, 하이니켈 관련주는 또 뭐지? 그 니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양극재라고 들었습니다. 그냥 종목이 뭐죠? TCC 스틸인가요? NNF죠. 하이니켈은. 자, 여러분들. 자, 죄송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포스코 D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DS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몇 프로죠? 지금 3% 올라가고 있어요. 네. 자, 어제 엄청난 배신을 때렸습니다. 포스코 DS가. 어제 8%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이탈이 되고 빠져버렸어요. 근데 하지만은 아직까지 저는 희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포스코 퓨처엠하고 그다음에 포스코 엠텍이 충분히 끌어올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청자분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공략한 게 26,000원 정도 자리였습니다. 26,000원 정도 자리였는데 지금 현재 포스코 MT 같은 경우는 목표가 솔직히 안 잡아도 자기가 알아서 올라갑니다. 그래요. 그리고 횡보로 자꾸 지켜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MT이 올라갔다 포스코 DS도 같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포스코 DS가 올라갔대 포스코 MT도 끌어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양극재 가격도 14개월만에 반등. 사실 우리가 이제는 좀 솔직히 엔비디아 믿어봤자 뭐합니까 아나운서님? 그래요. 하이닉스도 뭐 힘도 못 쓰고요. 뭐 반도체주도 뭐 고개만 이렇게 올라갔다가 고개만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뭐하러 반도체 합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2차 전지 우량주 여기서 에코프로엠하고 에코프로 BM이 열쇠를 풀어줘야겠죠. 자, 여러분들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차트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에코프로 차트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네. 오늘 현재 6%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지금은 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요?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6%까지 올라가면서 2차 전지 투심은 지수 견인을 시켰죠. 네. 그리고 앞으로도 향후 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차트 같은 경우도 현재 계속 2% 정도까지 상승하고 있죠.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상승하면은 코스피 쪽에 뭐가 상승이 된다? 코스피 쪽에 삼성 SDI하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승합니다. 그러면은 그 4개 종목이 상승된다고 하면은 코스닥에서 코스피를 끌고 가는 거죠. 그래야 그나마 오늘 하락장이라고 하더라도 하락 좀 상승 종목이 그나마 크게 하방으로 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우량주 쪽으로 계속 체크를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원통형 배터리 여기서는 삼성 SDI하고 P-에너지 종목이 좋습니다. 오, 그래요. 아, 이거 우리 종목도 있었네. TCC 스틸. 자, TCCT도 좋고요. 네. TCCT는 이제 좀 있으면 전환사채가 공식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회사에서는 발표는 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네. 오히려 이 회사는 전환사채가 나와도 끄떡이 없는 회사예요. 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그대로 가시고요. 자, 일단 최근에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에서 최근에 풍선 쪽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풍선? 풍선 네. 한번 볼까요? 풍선 한번 봅시다. 네, 그래요. 안 그래도 시장 안 좋아서 열받아 죽겠는데 북한에서 지금 평양냉면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모양은 하트처럼 네. 예쁘게 생겼어요. 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알고 보니까 네. 여기 터트리면은 안 좋은 게 되게 많대요. 그래요. 뭐 여기 좀 뭐 오물이 엄청나게 들어있다고 많다고 합니다. 합니다. 우리 아나운서님 사는 지역이 경기도 쪽이시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경기도 쪽에도 이게 좀 많이 왔나요 이번에? 뭐 많이 왔다고 합니다. 뭐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네네. 뭐 아파트 화단에도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발견하시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거 풍선들 다 모아서 네. 북한의 주성구 쪽으로 다 보내버려야 하는데 주성구 쪽으로 다 보내야 하는데 어쨌든 지금 하늘에서 지금 평양냉면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이 평양냉면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어제 방산주도 올라갔죠. 네. 그리고 9.19 군사합의 효율전지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는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확성기. 확성기, 대북 확성기. 대북 확성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네. 이게 북한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는 대북 확성기에 K-팝, 오, K-팝을 쏘아서 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K-팝으로 뭐 방탄소년단든지 그렇습니다. 뭐 유세라핌, 뉴진스 이 노래를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북한에다 뭐 K-팝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요. 그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계속 견제가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방산주들도 상승할 수가 있고 여기서 비텍, 하인단조, 스페코, 코츠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네. 자, 난 이런 보고 좀 어제 좀 한참 웃었어요. 코츠 테크놀로지라고 하기에 뭐 우유 타서 먹는 과제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코츠 테크놀로지가 네. 종목이 좀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코츠 테크놀로지 종목 같은 경우도 네. 유심히 보시기 그래요? 바랍니다, 여러분들. 네. 정말 웬일이에요. 뭐 2차 전지 말고 이렇게 네네. 되게 좋게 보시는 거 저는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아유, 누가 보면 2차 전지 어쨌든 종목이 너무 좋으니까요. 종목이 그래요? 너무 좋다 보니까 코츠 테크놀로지도 괜찮다.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웬만하면 제가 방산주 잘 인정을 안 합니다. 네. 인정을 안 하는데 네. 근데 코츠 테크놀로지가 차트상도 좋고 재무도 좋고 종목이 좋더라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코츠 테크놀로지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그리고 지금 남은 시간 8분 동안 우리 종목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자, 일단 처음에 TCC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TCCT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건데 네. TCCT 참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힘들었죠? 네.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뭐 물론 저도 힘들었고요. 뭐 안 힘들었다고 하면은 뭐 그게 삶인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 사실 시장에서 너무 안 좋은 도박 악재들이 터졌고 그렇다고 해서 이 TCCT를 저는 추가 매수도 안 했어요. 추가 매수도 없이 15% 이상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마이너스 30%였습니다. 이거는 뭐 솔직히 방송이라고 하더라도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네. 하지만 제 주관이 뭡니까? 잃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TCCT하고 싸운 게 한 2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종목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다음날 갑자기 이스라엘이 전쟁을 터뜨리지 않나. 네. 그리고 갑자기 금투세가 나오지가 않나. 그리고 갑자기 또 HAB 사태가 터지지 않나. 엄청나게 이거 뭐 햇빛이 안 보였어요.
햇빛이 안 보였습니다. 쨍하고 햇빛이 안 보였어요. 돌발 악재가 갑자기. 거래량이 없이 빠지고 SK 하이닉스 쪽으로 돈이 또 투심이 되다 보니까 네. 계속 빠졌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비단 TCCT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TCCT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니케이 부분 올라가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저는 저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적 반등으로 충분히 15%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게 2차 전지다. 솔직히 말해서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이 제일 많이 기술적 반등을 상승한 게 뭐였습니까? 2차 전지였어요. 네. 아무리 못해도 10% 이상 상승했던 게 다 2차 전지였던 종목이었죠. 그리고 중간에 이게 5월달 초반에 말입니다, 아나운서님. 네. 5월달 초반에 이제 좀 시장이 좋아지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또 포스코 MT하고 포스코 TS를 소개시켜드렸어요. 그래요. 이은 근데 갑자기 다음날 HLB 사태가 터진 거예요. HLB 사태가 터지면서 주가가 하락이 되고 네. 지지대 봇도 없구나.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포스코 DS하고 포스코 MT도 같이 빠져버렸죠. 그래도 이 종목들은 좀 보합권에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시청자분한테 추가 매수를 하지 말란 이유가 있습니다. 네, 뭐죠? 추가 매수도 현금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감정적 매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수 분석을 통해서 기수 분석을 해도 100%도 될까 말까 하는데 여기에 또 운도 따라 하는 건데 그럼요. 그러면은 여기서 차라리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한테 물리는 것보다 더 많이 물린다고 하더라도 네. 더 많이 물린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앞으로 많이 빠졌던 게 추가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나포고 출소시킬 수 있는 게 저는 2차 전지 종목이라고 생각했어요. 비록 제 종목이 많이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남들보다는 더 수월하게 안전적으로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이 좋다더라, 저 종목이 좋다더라, 요 종목이 좋다더라. 코치 테크놀로지. 6월 시장도 뭐 좋다더라.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6월 시장은 4월달, 5월달 시장은 나포고 회복시켜야 하는 시장이에요. 6월달 시장은 현금을 지키셔야 합니다. 현금을 지키셔야 하고 본인 개별 종목들이 있잖아요. 본인 개별 종목들이 엄청나게 빠졌을 거 아니에요. 4월달, 5월달. 그게 다 악재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시장이 상황이 안 좋아서 투심이 안 좋아가지고 그때는 투심이 개선이 되지 않으니까 거래량 없이 계속 빠졌던 거예요. 네. 거래량 없이 계속 빠졌다 보니까 그렇게 재미는 없었지만은 6월달은 시장의 반등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주식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은 네. 수익을 본다. 6월달에 수익을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4월달, 5월달에 낙폭을 만회하는 것부터 생각하셔야 한다는 게 제일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이제 조분관님의 어떤 공략주랑은 별개로 제가 작년부터 가지고 있던 종목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뭐 원래도 물려 있긴 했지만 우리 윤진 아나운서님 지하철 타면 그 종목 욕밖에 안 합니다. 물려 있긴 했지만 최근에 들어서 보니까 뭐 그렇게 악재도 없는데 더 빠져 있어요. 그 모든 종목들 다 그래요. 그래요. 근데 보세요, 우리 TCCT도 같은 스티인데 안 올라갔잖아요 어제.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6월 한 달 동안 막 이제 어떤 수익을 쫓아가기보다는 4월, 5월 두 달 동안 너무나도 돌발 악재가 많았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빠졌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나마 만회할 수 있는 한 달이 되기를 바라면서 너무 욕심내지 않고 이번 한 달은 여러분들의 손실을 줄여보는 한 달이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역시나 저희가 공략하고 있는 2차 전지주들로 비록 지금은 약손실 중이긴 하지만 꼭 여러분들 탈출하실 수 있게 저희가 약속드리겠다라고 방송에서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이제 2분 정도 남았는데 사실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은 QR코드 스캔하시면 됩니다. 카메라를 QR코드 쪽으로 스캔하시면 저희와 쭉 함께 하실 수가 있겠고요. 조문관님 이제 남은 시간 한 2분 정도 또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제가 방송을 하는 게 제가 일주일에 한 4번은 방송하죠? 네. 4번은 방송하면서 저는 진짜 우리 파트너도 잘 만났고요. 아이고. 그리고 우리 PD님들도 잘 만났고 그만큼 그럼요. 이 방송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들한테 유의하게 현실적인 걸로 주식을 얘기하는 건 우리 방송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메이저 방송국이라고 하더라도 솔직한 걸 얘기를 안 하면은 그 방송국은 메이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파트너는 나.
그다음에 우리 윤지 아나운서, 어머. 그다음에 우리 방송국 PD님하고 여기에 따라서 늘 앞으로도 여러분한테 안정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우리 오늘 윤지 아나운서 생일이래요. 자, 오늘 생일인데 근데 여러분들 네네. 내 생일 때는 안 챙겨줬어요.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오늘 윤지 아나운서 생일 축하드리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희는 더 알맞은 정보와 함께 방송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갑자기 방송에서 생일 축하 받는 건 살면서 또 처음이네요. 해준 것도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유, 참,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전문가님이랑 방송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이렇게 2년 넘게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2년 했지 난 4년 했어요. 앞으로 뭐 10년 동안 계속 하셔야죠. 난 맨날 우리 대표님한테 저녁 방송하고 싶다고 했는데 4년 동안 맨날 점심 방송이에요. 계속 하셔야죠.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많이들 사랑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곁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니 주가 상승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